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이 더위 때문에 힘든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 시대가 아니라 지구가 펄펄 끓는 시대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가을이 없어요 지금. 길거리에 쓰레기도 많고. 먹는 샘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안전한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1846년 독일의 한 과학자가 코끼리 상아로 만들던 당구공의 대체품을 찾던 중 놀라운 물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인류의 축복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물질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지금 플라스틱은 오히려 재앙에 가깝습니다. 인간도 동물도 플라스틱 때문에 모두 고통받게 된 거죠. 특히 코로나19 이후엔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전 세계적으로 9%에 불과하며 대부분 매립 50%와 소각 19%와 같은 저렴한 방식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언제보다 절실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인류의 축복이라고 불렸던 플라스틱이 인류의 재앙이 돼버려 돌아오는 걸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플라스틱은 축복에서 악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용률은 증가하지만 재활용률은 감소하고 있죠. 이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기계적 재활용 방법과 화학적 재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세밀하게 더 살펴보기 위하여 에이스의 백성빈 기자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이스 기자 백성빈입니다. 저는 현재 이수학에 재직 중인 김동현 연구원님을 만나 뵙기 위해 현재 영상통화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네, 김동현 연구원님, 사전에 보셨던 영상 혹시 잘 보셨나요? 혹시 저희 연구원님들이 말씀하신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마디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잘 봤습니다. 실험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설정하신 것 같네요. 많은 기업들과 현직자인 저 또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활성탄을 배경으로 한 이산화탄소 포집에 대해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숯도 카본 덩어리입니다. 이 숯도 결국 흡착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폐플라스틱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니 탄소만 남길 수 있다면 폐플라스틱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김동현 연구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 에이스 연구원들이 실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플라스틱 탄호 공정입니다. 이는 폐플라스틱을 고온에 가열하여 휘발성 물질을 제거하고 고체 잔류물을 남기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갈아주고 도가니에 담은 후 튜브 전기로에 넣어줍니다. 이때 30분간 진공을 잡은 후 질소를 분당 100ml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때 질소 분위기에서 플라스틱을 가열하여 열분해가 일어나도록 하고 플라스틱의 고분자 구조가 분해되어 탄소로 이루어진 고체 물질을 남기는 것입니다. 탄화 공정의 핵심은 플라스틱의 열분해를 유도하여 고체 형태의 탄소 물질을 얻는 것입니다. 탄화된 플라스틱을 막자 사발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활성화 공정입니다. 이는 탄화된 플라스틱 잔유물이 활성화제와 결합하여 기공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활성화제로는 수산화 칼륨을 사용하였으며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열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KOH와 탄소와 반응하여 기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튜브 전기로의 질소 분위기로 분당 5도씩 800도에 도달하도록 하고 1시간 동안 유지하였습니다. 탄소 표면에서 KOH와 탄소 사이에 산호 환원을 통해 H2O, CO2가 형성되며 이는 다공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포타시움은 탄소 표면에 결합되어 격자를 더욱 확장시켜 더 큰 기공 표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pH 중성화입니다. 활성화 공정 이후 샘플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칼륨을 비롯한 기타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표면적이 큰 탄소체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활성화된 플라스틱을 DI 워터에 혼합 후 HCl 0.1몰을 혼합하여 중성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후 감압 여과를 하여 고체 형성물을 분리하고 건조기에 80도로 건조하였습니다. 흡착 원리입니다. 흡착 원리는 물리적 흡착, 화학적 흡착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리적 흡착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달의 발생 힘에 의해 흡착되는 현상입니다. 활성탄의 비표면적이 크고 기공 발달률이 높을수록 흡착률이 높습니다. 초미세 기공이 발달한 활성탄은 이산화탄소 흡착에 유리합니다.
화학적 흡착은 활성 부위에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흡착은 물리적 흡착이 주된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PET 활성탄 샘 결과입니다. 1대1부터 1대3까지 모든 활성탄에 기공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DS 분석 값에선 탄소 피크가 강하게 나타나 원하던 탄소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TIR에선 지방중 사슬 CH 결합과 CO 결합, 그리고 방향중 고리인 CC 결합, 그리고 페놀 OH 결합, 그리고 이스터 CO 결합을 모든 샘플에서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KOH 혼합 비율 변화에 따른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PET 1대1에선 피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CO2 흡 탈착 성능 값입니다. 절대압력에 따른 흡착 용량입니다. PET 1대1이 49.5듐로 가장 높은 흡착 용량을 가지며 1대3이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상대 압력입니다. 압력에 따른 흡착 용량은 큰 변화는 없으며 1대3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통해 1대1 PET가 0.9나노미터 미만의 초미세 기공이 많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압력의 차이보다는 각 시료의 물리적 특성이 CO2 흡착 성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실용적으로 다가가 보았을 때는 폐플라스틱 기반 다공성 활성탄을 제작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다공성 활성탄으로 CO2 흡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저희 실험자분들께서 연구원님이 조언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값과 중간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원님이 보시기엔 이 보고서가 효율적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냉정하게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공 형성률을 비교 분석해서 실험을 진행하실 건가요? 다만 KOH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K2CO3가 더 친환경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메커니즘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KOH와 탄소가 결합 후에 K2CO3로 변하게 되는 반응들이죠. 탄화된 플라스틱과 그리고 또 K2CO3를 같이 합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좋은 조언과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에이스 기자 백성빈이었습니다.